부모님도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단단하고 멋진 아이로 자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아이는요, 유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토닥토닥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해 라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아이를 응원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정확하게 밀당을 해나가야 되는 게 자녀 키우기일 텐데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밀어붙였다가 괜히 덧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토닥토닥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이의 잘못을 덮고 넘어갔다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제대로 잡아줄 걸 하면서 말이죠. 지금 이 시절의 아이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중1의 사춘기 아이는 처음으로 키워보는 거기 때문에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만은 덮어주지 마세요. 이때는 정말 따끔하게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은 제발 아이한테 따끔하게 무언가 배울 것을 일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아이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잘못했을 때입니다. 무슨 당연한 얘기예요. 확실하게 잘못했을 때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뭐가 우야무야해요. 당연한 얘기를 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나 싶어요. 다 아는 상식, 다 아는 원칙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게 하루하루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싶다가도 아이 얼굴을 보면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아이가 안쓰럽고 그런 마음만 들어서 강하게 못 나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강하게 나가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떨 때 말을 하는 건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확실하게 다잡아야 되는지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 학폭이라는 것이 가끔 발생합니다.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학교에 부정을 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학폭이라는 것도 조금씩 그 모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마한 장난에서부터 무리를 일으키는 큰 장난까지 많은 것들에 연루되어서 학폭이라는데 연관이 되거든요. 내 아이가 무슨 학교 폭력을 저질러, 내 아이가 얼마나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다가 그런 거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죠. 튀고 싶어 하지 않고 또래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혹은 그냥 내 생각을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학폭에 연루가 되는 경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너무 흥분해서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 몸으로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여학생이 너무 흥분해서 욕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거 하지 마라, 내 친구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한번 했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아이를 학폭에 연루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 운동도 하고 건장하고 이런 친구여서 여자아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저 아이는 무서운 아이, 센 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남자아이가 이 여학생한테 하지마 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학폭에 연루가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춘기 중학생들의 마음입니다. 자기도 갈팡질팡하고 자기 감정도 잘 조절을 잘 못하죠. 하지만 또 정의감에 불타요.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찾아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나서죠.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좌충우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일로도 학폭으로 연루가 됩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시고요. 이 아이가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선생님을
사칭해서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학생들을 자기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그 반 학생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이 너 확실하게 이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학군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특목고라든지 국제고 이런 데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 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뭔가 문제가 있고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잡아줘야 되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우는 게 있죠. 그런데 당장 부모가 되면 학폭에 연루가 되고 거기 불려가서 자꾸 문제시 되고 뭔가 문제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게 신경이 쓰이죠.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이런 학폭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야무야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세요. 이 아이를 혼내서 뭔가 처벌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이니까요. 그래서 그 실수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너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 사건에서 배우는 게 생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자꾸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나쁜 아이로 찍히고 그런 의도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연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엄마들끼리 연락해서 무야무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물론 학폭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정해두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 학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시 친해지고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루기가 사실 쉽지 않고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뭔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아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학교 폭력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됐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아이가 탄탄대로를 걸었으면 좋겠고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나쁜 길, 어두운 길, 깜깜한 길 이런 길을 가보면 알게 되죠. 어떤 게 꽃길인지 비교가 되고요. 나는 저쪽 길을 걷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요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고난과 좌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그런 일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내 자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마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확대시키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 아이가 그 사건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처벌을 받아야지만 그 아이가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내가 부모가 너의 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 있죠. 엄마 귀를 물어뜯는 그 동화 기억하세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를 감싸주고 해서 결국은 엄마 귀를 물어뜯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이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줬다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옛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가 잘못된 길, 잠깐 사이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 인생에서 잠깐 학폭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잠깐 학생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이 커져서 교육청의 학폭 사건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 아이 인생이 망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고요. 내 가치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배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서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품어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 그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제적인 이야기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고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모두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단단하고 멋진 아이로 자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아이는요, 유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어려움을 단계 밟아가면서 조금 더 가치롭고 가치관이 뚜렷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